자,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리 계신 우리 내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 국회부의장님 이렇게 오셔서 자, 인사하고 가셨고요. 또 우리 경남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시죠. 우리 정타원 이경렬 교구장님 자리 지금 계십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도산 임강원 교육회 의장님 자, 함께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경남지구래요. 경남교구인데. 자, 경남교구 우리 교무님들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자, 박수 주시고요. 네. 네, 앞쪽에는 우리 지부장님들이십니다. 자, 또 곳곳 자리에 교무님들 계시고요. 또 우리 경남교구 교도님들 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경타원 이경렬 교구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처럼 좋은 날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경남교구 원경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21회 원경문화제의 역사를 이어온 이 시점에 1회에서 지금까지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선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관계자들, 후원해주신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전시작품과 공연과 강연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부로 하나 되고 문화로 함께하는 경남교구를 가꾸기 위해 교법 실천 강연대회와 장기자랑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법동지들의 신앙수행을 웃음사진과 서예, 미술 등을 통해 표현한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를 하게 되니 참으로 뜻깊고 거룩합니다. 몇 년 전에 경산 상사님께서 종법사 위에 계실 때 원불교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도님들, 원불교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때 경산 상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의 문화는 윤영공부이다. 원불교의 문화는 윤영공부이다 라는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원불교의 문화가 윤영공부일까? 교도님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연마를 해보니 지금 시대는 활동하는 양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공부를 바탕으로 윤영공부, 마음 챙긴 공부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문화는 어느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문화가 있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불교의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마음을 챙기는 윤영공부, 주의공부가 바로 원불교 문화임을 확인해 볼 때 오늘 상시응용주의상으로 교법 실천 강연대를 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교법을 실천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 문화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9월 3일 현 종목사님께서 정수의단을 개최하기 위해 경남 교구에 오셨을 때도 교법 실천 강연대회를 보고 드렸더니 참으로 잘했다. 우리 교단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 바로 훈련으로 각자 삶이 변화되는 일이다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법 실천 강연대를 하는 것은 현 종목사님께서 기뻐하시고 격려하시며 스승님의 경륜을 실현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공부의 장이요, 문화의 장이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믿어봅니다. 교도님들, 오늘 이 시간 축제의 장 맞죠?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축제의 이 장을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상시응용주의상을 발표하는 강연자 5분 많이 떨리시죠? 불안하시죠? 예, 6분이네요. 부디 우리 강연자들에게 법신물 사함께서 크신 은혜와 위력을 내리셔서 진솔하게 발표하시고 서로 공유해서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진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끝으로 원경문화재를 기원으로 불법 만난 기쁨, 법연 만난 축복을 공부와 문화로 함께 나누며 이 풍요로운 기운으로 경남 지역의 샘물이 되고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부장님 대회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부장님으로부터 대회 시작을 알리는 경종 타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원경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사 기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교법성과 표현성, 감동성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교법성으로는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근거했는가, 실천 사례가 담겨 있는가고요. 표현성으로는 말의 속도 및 단어 사용, 발음, 몸짓은 적절한가, 발표 시간을 준수했는가. 자, 발표 시간은 각 7분입니다. 자, 7분이 되면은 제가 목탁으로 신호를 드릴 겁니다. 혹시 이 시간을 잘 맞췄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감동성으로 대중의 반응은 좋은가입니다. 그래서 각 기준은 1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고요. 심사는 우리 각 지부장님들께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지부장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지구의 지부장님은 자기 지구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시상은 최우수상과 우수상만 그렇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자 등단을 하겠습니다. 진주지구 김광훈 교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하기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와 2조를 연마한 내용으로 강연 발표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이교단 남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강훈 교도입니다. 교육님께서 4번 타자가 좋다고 했는데 1번 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교무님들과 여러 교도분들 앞에서 요리 실천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와 2조를 정하고 그리고 실천 사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지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공부는 본래의 내 마음자리를 찾는 공부법이요. 착에 걸리지 않는 공부법이요.
치사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마음을 갖게 마음을 멈추는 공부법입니다. 처음 이 공부를 할 땐 요라는 마음이 생기면 일단 마음을 멈추고 행동에 옮겨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공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공적 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용모의 분별이 나타나는 본문이 나를 천천히 변화시켰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리도 텅 빈 곳에서 크고 작고 있고 없고의 분별이 나타나는데 진리 자리인 이 내 마음도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그 요란한 마음도 원래는 참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귀찮게 여기기보다 그 마음을 자꾸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일어났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하고 살아가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멋지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원에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멈추고 그래 우리 부처님들 우리 원을 빛내는 선생님들 부처님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궁궐이다 보면 그 마음이 언제 일어난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 자리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일을 당할 때마다 멈추는 공부를 하여 일심정령을 쌓고 멈춘 후에는 다시 생각을 공굴려서 바른 지각을 얻고 또 옳은 판단을 얻은 후에는 바로 치사를 해서 결단 있는 실천을 하는 것. 이 얼마나 진리를 바르게 보고 실천하게 해 놓으셨는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제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행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정신과 육신 모두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준비가 없으면 항상 아쉽고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으며 삶 자체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원이 이런저런 사고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준비가 안 된 폐병아리 원장이었죠. 그 당시에는 학부모님들이 원강에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원강이 안 좋다고 가지 말라고 말리시는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항상 사님께 기도를 올리고 사님이 내 곁에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음을 갖고 앞으로 한 단계씩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다른 원이 하고 있는 활동은 딸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새롭고 더 참신한 활동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환경과 처우 개선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무님도 항상 원이 잘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는 정성과 제 잘못하는 부분들을 항상 챙겨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며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밤에 운영하는 야간반을 항상 둘러보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무님과 전 직원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점차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보시고 좋으시니 옆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입소문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어 지금은 예비 학부모님들이 꼭 상담하러 가봐야 하는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해는 노령화로 아이들이 줄고 원들이 문을 닫고 선생님들이 줄었지만 우리 원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원생들과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용의 행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고 준비한 우리들의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가서 생사를 준비하면 무엇합니까? 대종사님께서 40살이면 죽음의 보따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 생일마다 기도와 선호로 천지와 내가 합일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틈틈이 진리에 대하여 아르마리를 알아가고 집착하지 않고 바른 지사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에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생은 이번이 끝이 아니기에 더욱더 정진하고 적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교도분들이 저보다 더 훨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정신 차려 이 공부 잘하는 모두가 성불재중의 큰 뜻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자로 우리 진득지구 남해교당의 김광훈 교도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남해교당 남해원광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자, 거창지구 거창교당의 이원공 교도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목은 온생취 지금 당장 부처가 되어 영원히 부처로 사는 길에 제목으로 상시응용 주의사항 전체 실천 사항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법 실천 강연대회 참가자 거창지구 거창교당 이원공입니다. 온생취 지금 당장 부처가 되고 영원히 부처로 사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온생취는 응용주의상 1조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수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를 줄임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락을 초월하여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곳을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을 무엇이라 하지요? 예, 참 교당 말고 있습니다. 예, 부처입니다. 예.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서품 17장에서 부처님을 고통을 낙으로 바꾸는 능력이 계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해에 허덕이면서 천, 인,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육도로 낙과 고를 번갈아 사는 생명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또 거창이네요. 예, 중생입니다. 중생. 네, 잘 아시는군요. 중생이랍니다. 중생의 가장 큰 저주는 낙을 고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저주를 가진 중생은 뭐랄까요? 지옥 중생. 예, 지옥에 사는 지옥 중생입니다. 예, 영원히 고통만 장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처가 되고 싶어요? 중생이 되고 싶어요? 부처! 네, 부처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부처가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돼요.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중생되는 연습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 꾸준히 반복했기 때문이지요. 습관이 업장이 되어 경계를 당하면 화부터 내고
이를 만나면 걱정부터 먼저 하는 중생심이 앞을 가려서 복과 낙을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20이상에서 새로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하여 구전신소의 정법 아래 사람이 그 대도를 체험하고 깨치도록 하나니 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가 부처가 되도록 이런 대도의 정법을 경전에 발표놓고 신앙과 수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마저도 법 따로 생활 따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 법을 응용할 때 진짜 주의해야 부처가 된다 하시고 염려하시며 만든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일까요? 네, 상시영령주의상이에요. 대종사님의 대자대비가 여기 있습니다. 네, 대종사님께서는 상시영령주의상이 바로 대종사님의 용심법이다 하셨고, 전산종법사께서는 이 공부에 체를 잡지 못하신 분은 대종사의 참 제자로 입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무서워요, 그죠? 이 법을 공부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러 왔죠? 네, 노는 일이네요. 네, 저는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 네, 강연일 하러 왔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일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잘 쓰지 못하면 복도 짓지 못하고 낙을 고로 만들어서 영원히 중생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모두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응용을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두 가지 예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원경문화재에 오니까 그립던 교무님과 반가운 교도님을 뵙고 좋은 강연도 들으니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기쁘고 즐거움이 넘친다. 2번, 원경문화재에 와서 원래는 없건만한 마음자리로 교무님과 교도님들도 뵙고 강연도 들으니 모두가 은혜롭고 감사하여 편안한 가운데 즐거움이 샘솟는다. 몇 번? 2번! 예, 알겠어요.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응용을 잘하시네요. 부처님 되셨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1번처럼 그리운 교무님을 못 만나고 반갑지 않는 교도님을 딱 마주치거나 강연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좋았던 기분이 금방 짜증으로 변해요.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있기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어서 집에 갔으면 싶은데 가지 않고 있으면 교무님까지도 원망스럽고 미워집니다. 그러면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 예, 극락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 중생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연습하고 길들여온 중생심으로 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계를 당하거나 이를 만나면 먼저 어떻게 해요? 딱 멈춰야 돼요. 딱 멈춰서 나의 자선부리신 부처님을 모셔야 합니다. 무슨 부처님요? 법신불 이런상. 네, 법신불 이런상이에요. 네, 이런상 부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상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무엇을 하죠? 신앙. 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금만화짜리에 계시는 청정한 법신불 이런상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온전한 부처님 마음이 됩니다. 뚜렷하고 고요하며 분별 주착이 없는 이 마음에는 사랑과 미움이 연잎의 이슬처럼 굴러떨어지게 되고 이래는 전체의 대의와 특성과 현황이 보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신법인 자유와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경계를 당하거나 일을 할 때 응용하여 복간학을 계속 장만하여 영원한 부처가 되는 것을 뭘 하죠? 예, 이것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나를 놓고 이론상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대종사님의 용신법인 온생시로 나를 길들여서 무궁한 세월에 부처되어 길이길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소장님 이원고 교도님께서 혼자서 해주셨는데 아주 많은 분이 함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성스러운 발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통영지구의 정성인 교도님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교당입니다. 자, 제목은 생활 속 훈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영교당의 정성인 교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교도님들 앞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교도님들 앞에서 서게 되니까 조금 많이 민망한데요. 그냥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사항은 상시 응용 주의사항 중 1조에 해당되는 실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응용 주의사항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에 사막을 표준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법입니다. 응용한다는 것은 결국 취사를 잘한다는 것인데 취사를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온전한 생각이 선행 조건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생각이 저절로 나올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더군요.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종교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일단 종교라고 딱 생각을 하는 것은 감사해라, 편안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이런 고리타분한 것들을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는 아주 진부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기초만 충분히 다져진다면 솔직히 누군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올라오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 입교하고 난 이후에 저는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그 비밀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경계를 먼저 알아차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첫 번째 훈련, 저는 매사에 아주 경계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저는 경계를 마구마구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7분 안에 끝날 거라는 두려움에 저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제 발표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만나고 있고 원불교를 다니지 않는 제 남편이 오늘 왔는데 남편이 저를 보면 꼴값 떨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라는 염려하는 저를 다양한 저를 지금 수십 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훈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바로바로 경계를 알아차리곤 하는데요. 제가 이 훈련법을 공부법을 알기 전에는 저는 정말 재수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기술감독관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옳고 그름이 분명한지 명확한 기준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런 직업은 평소에서도 항상 이어졌는데요. 제가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제 스스로 만들고 그 기준 내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늘 판단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저와의 약속에 어기면 왜 약속을 어겼는지에 대한 배경을 전혀 알지 않은 채 약속을 어겼다라는 명확한 기준에 벗어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게 했던 분노로 표출하고 분노로 방어하는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었다면 지금 공부, 경계를 알아차리고 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오늘 술을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속을 어기는 또 술을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경계를 알아차립니다. 오빠가 오늘 술을 안 먹겠다라고 했는데 술을 먹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난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약이 오르고 오빠 혼자만 노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오빠의 건강도 염려스러운 나를 만난다 라고 감정을 표출하면 남편은 오늘 혼자만 놀아서 미안하다. 오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말에 맛있는 거 먹자라는
제 이야기를 이제 귀로 들리는 이런 성숙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고급스럽게 짜증내는 스킬을 배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하는 습관. 저는 컴퓨터에 항상 경계를 놓칠까봐 회사 컴퓨터에 경계라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습니다. 매사에 이것을 잊지 않고 밥 먹듯이 훈련하고 싶어하는 저의 생활 습관이죠. 그리고 이 생활 습관에 일어나는 모든 경계들을 사사건건 다 일기로 씁니다. 왜 굳이 일기로 쓰냐? 일기를 작성하면서 내가 잠깐 놓쳤던 그 경계의 감정을 굉장히 세밀하고 엑스레이 촬영한 것처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경계를 잘 알아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문답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진품 명품에서 전문가에서 감정가를 얻는 것처럼 제가 공부를 적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매주마다 항상 진동교당의 박영훈 원무님께 매일 이렇게 문답 감정을 받으면서 이 공부길에 이 번맥의 길을 읽는 길로 항상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세 번째 방법, 저는 항상 선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매일매일 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날 신앙교당, 워낙 유명한 선 수업이라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가는 교무님의 선 지도하에 매주 수요일마다 약 2시간씩 선을 5년 동안 하고 있고, 올해부터 매일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출근하기 전에 선을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생기고 요동치는 것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생활을 하고 출근을 하면 보기 싫은 상사를 만날 때도 그들이 가끔 귀여워 보이는 착시 현상도 일어나게 합니다. 네, 지난주 신영교당에서 박성훈 교수님께서 해준 법문이 뇌리를 스칩니다. 네, 법문의 골자는 우리가 지금 교당을 다니는 이유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진급을 하기 위한 아주 4가지 주요 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자는 바로 영생지수라고 합니다. 이런 영생지수를 높여야만 세상에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마음의 낙원을 찾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상시 응용주의 사항은 대종사님께서 평생 했던 공부법으로 영생지수를 높이는 아주 표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서원은 지속적으로 진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생지수를 높이면서 그리고 진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편안한 가정생활과 그리고 직장생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마음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상시 운용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시키면서 그리고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을 좋은 사람들을 함께 이끄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가는 교무님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여러분 교도님들 다 함께 매일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온 남편 그리고 저 주변에서 항상 저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학교당 발표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다운 개성 있는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김해지구의 동산 박월배 교도님의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에 관한 내용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기매교당의 박월배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본불교 교도로서 마음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중에 큰 경계를 만나서 도전하면서 상시 응용주의상 제2조를 통하여 달라진 제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찾아온 경계는 나로 하여금 30년 근속이라는 경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모든 정신적 의욕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순간을 맛보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K항공회사 정비본부에서 선임 항공기술감독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 받은 스트레스가 직장 상사와의 소통 부재와 가정에서의 심한 짜증의 결과로 심적 무기력함과 우울감으로 저는 정신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업무를 당장 내려놓고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이 저로 하여금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에게 사관님은 해결 방법을 대종사님을 통해서 예전부터 다 정해놓고 있었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모습이 전과 같지 않고 항상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인상을 쓰며 인형처럼 교당을 왕래하는 것을 교도님들과 교모님이 보시고, 교모님이 참석한 반법회 때 나의 처해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꺼냄으로써 시작된 계기로 저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준 교도님들과 손수 혈압계까지 챙겨주시면서 교모님이 지도해주신 상시 응용주의 사항에 그 답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나의 마음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저의 건강은 변화가 있어지고 생기를 찾아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시 응용주의상 2조는 취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던 나에게 수행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희망으로 여겨졌으며 어느 병원에도 없는 명약이었습니다.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면서 아주 쉽게 도와주고 알려준 이 법을 이제사 새롭게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크나큰 공부가 되었고 깨달음이 되어 삶의 재미를 느끼는 보람찬 날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라는 것의 공부에 잣대를 대고 일의 기틀을 보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미리 연마하는 것은 준비하는 마음이라 일을 당하여 당황하지 않는 여유를 찾는데 공부하는 깨달음을 얻도록 여기에 공을 들였던 결과였습니다. 순서 없이 내가 다 껴안고 갔던 업무를 문제 해결 우선순위를 두어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미리 생각하고 연마한 응용 동작으로 동료 상호 간의 소통으로 다가서니 긴박감으로 불안감에 항상 치여있던 것들이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고 수월하게 업무가 저절로 파악이 되어 물 흐르듯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에 창왕 전도함을 면치 못하는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는 얽매인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여 매일 회사 출근 버스에서의 20여 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고 이런 상소문과 반야신경, 청정주 독경을 하는 실행과 오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사전 마음을 챙김으로써 아무리 급한 일이 순간 닥치더라도 미리 연마한 나에게는 이미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컴퓨터 바탕화면에 상시 응용주의상과 교당 내항시주의상을 띄워놓고 미리 연마하는 습관이 정착이 되어 교당과 회사 생활이 둘이 아닌 생활이 되었고 퇴근 버스에서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한 반조 공부를 하여 오늘 처리한 것에 대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함으로써 모든 일상에서의 부족함과 아쉬운 점 등을 다 정리하고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잠자기 전 상한님께 향불 하나 올리고 두 손 모으는 실행으로 그 은혜로움이 이제 나의 삶이고 생활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교도정기훈련 때 농타원 법사님 말씀 교당 가서 그냥 앉아있는 인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문을 받들고
이제 교당으로 가서도 최소한 인형으로 앉아있지는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되찾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도로서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교당에서는 우리 교모님과 사랑하는 목동지들과 감사 생활로서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시며 누구나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의 불태정에 되도록 하신 이 공부법으로서 그동안 파란 고에 헤매이며 아파했던 어리석은 나를 이렇게 새롭게 바꾼 것이 천배 만배 영생토록 하는 기쁨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질지니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마하여서 내가 맡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전 세계를 운항할 것과 동남풍인 법물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이세 사람 모두가 이론의 깃발 아래 대종사님이 세워놓으신 위대한 용심법인 사막수행의 공부로 3대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우리 잠수함 기술자신데 또 항공기 또 기술자시라고 하시니까 왠지 그런 교도님들이 계신 경남 교구에 있으니까 제가 괜히 어깨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5번째입니다. 우리 마산지구 서마산교당의 이원선 교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미리미리 바구니에 무엇을 담을까입니다. 상식명 주의사항 2조를 가지고 연마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로 강연하게 된 마산지구 서마산교당 이원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서는 게 2번째인데도 많이 떨립니다. 떨리는 마음을 공부 삼아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원광어린이집에서 받은 미리미리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바구니에는 그 다음날 넣을 물건들을 넣어두고 미리미리 바구니 체크표에다 학부모님과 원아들이 체크를 합니다. 이 미리미리 바구니가 그냥 전날 물건을 챙기는 바구니인 줄 알았는데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를 공부하다 보니 다음날 필요한 물건만 미리 담아둘 게 아니라 일이 있기 전에 나는 미리미리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또 그동안 나는 미리미리 바구니에 무엇을 담았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가 계획한 대로 차례차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다가도 아픈 아이가 있으면 봐줘야 하고 쉬는 시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시간을 내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 컴퓨터 메신저로 날라오는 학교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도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니 초임 교사일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학년을 맡았을 때는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업도 하고 업무도 쉬는 시간이 되면 업무도 하면서 일은 더 많아졌는데도 그게 다 가능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여
될 것이요에서처럼 응용의 형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은 밝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사로 근무한 지 15년이 넘어서 경험이 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15년 동안 학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에서 나의 경계를 가지고 스승님과 법 동지와 문답 감정을 얻으며 공부하고 있는 것도 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용은 뜻은 잘 아시겠지만 이론상의 진리를 천만 경계를 따라 묘유의 조화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용의 형세는 사물의 형편과 세력을 의미하며 응용의 형세를 보라는 건 경계의 특성을 잘 연구해라. 또 변화를 잘 예측하라는 것입니다. 연마는 학문이나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는 것을 말하며 원불교 용어 사전에는 사리 연구를 오래오래 계속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 조심하는 것입니다. 즉 경계를 대할 때마다 경계를 잘 알아차리고 경계에 따라 있어진 나의 마음 작용을 일원상의 진리로 믿고 신앙하며 활용하는 것을 오래오래 계속하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나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령받은 지 5년 된 교사와 처음 부장을 맡는 후배 교사와 같은 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후배 부장 교사가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갑자기 불러서 운동회 프로그램을 뭘 할지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여름 방학 전부터 운동회 담당자라고 방학 때도 나와서 일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 쉬는 시간에 급하게 불러서 운동회 프로그램을 말하라고 하니 요란합니다. 막상 제가 다른 말을 하라고 해서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의견을 내니까 갑자기 말을 확 잘라버렸습니다. 너무 요란하고 화가 났는데 경계인 줄 알아차리고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후배 교사한테 무시받으니 너무 화가 나는 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없건만은 후배 교사가 내 말을 잘라먹는 경계를 따라 몹시도 서운하고 무시받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있어졌구나.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을 세우자 법에 대조하면서 저의 마음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챙겨서 후배 교사한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운동회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하나? 라고 물으니 수요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날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쉬는 시간에 불러서 운동회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각자 미리 생각해온 다음에 모여서 하면 낫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배 교사를 보며 육군을 응용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연말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덤빌 게 아니라 경계구나 일이 왔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또 후배 교사가 말 잘라먹는 경계를 대할 때 저의 육군을 응용하기 전에 경계구나 알아차리고 일의 형세를 보고 살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연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하는데 순간순간 그 후배 교사가 미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문득문득 미운 마음이 나는구나. 좀 전에 후배 교사가 급하게 회의 있다고 부르기 전까지는 미운 마음이 없었는데 회의 중 내 말을 잘라버리는 경계를 따라 몹시도 그 후배 교사가 밉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졌구나라고 바라보니 내 말을 잘라버리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지는 게 당연하구나 하고 일원상의 진리로 인정하고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묘하게 나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싶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 후배 교사를 만났습니다. 후배 교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연마로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연마로 경계 따라 있어진 내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챙긴 후라서 다음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이 없을 때 미리 연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매일 일기를 적습니다. 일기를 기재 마지막에 미리 감사 일기를 적습니다. 내용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몸풀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 반 부처님들을 대할 때 마음 챙겨서 즐겁게 생활합니다. 이렇게 내일 일을 완료 시점으로 적어봅니다. 실제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글로 적으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저도 미리 감사일기를 적은 후에 일이 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종경 24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치는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기 위해서 저는 일기 자료를 가지고 스승님과 법등집 등과 문답 감정을 얻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미리미리 바구니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옥탑을 친 이후부터 탄력을 더 잘 받으시고 우리 강연 감사드리고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고 우리 또 김세은 교무님 또 정통님으로 또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연자입니다. 창원지구 신창원교당의 송타원 정지향 교도님이십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연말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창원교당의 정지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조정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일과 속에서 실천하고 거기에서 3대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6조는 반성대조하는 공부로서 일을 마칠 때마다 반드시 반성을 하여 시비를 감정하는 공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일을 끝내고 그 일 처리권에 대해 반드시 반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다음의 일 처리에서 지사를 더 잘할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습니다. 하자는 조목은 본인이 그 일을 하기로 한 것, 유무념이 되겠습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교당 내왕시주의사항, 솔성요령, 8조 중에 진행사조인 신분의성, 사언에 보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자는 조목은 본인이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계문, 8조 중에 사연사조인 불신, 탐욕, 나우, 사언에 배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 처리권을 대조반성하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 여부를 알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상실일기 기재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지사하는 주의심을 가졌는지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행세를 보아 미리 준비 공부를 했는지 노는 시간에 경전법교 연습을 했는지 어두연말을 했는지 잠자기 전 저녁 시간이나 아침에 연불자성으로 수양 공부를 했는지 이 1조에서 5조까지를 실행했는지 대조반성하고 유문형과 계문으로 제복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하면 기초력과 응용력이 도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상실일기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6조를 실행하는 것이고 사막 공부를 아우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상실일기 속에는 기재 내용이 유문형, 조석신고, 상시훈련법, 계문, 감각감상, 심심작용 처리권이 있습니다. 제 유문형은 우리 신창원 교당의 연초에 세운 전 교도 공동 유문임인 하루 일은상 서문 삼독하기, 또 우리 단, 저희 단 단원들 공동 유문임인 감사 일기 쓰기, 또 제 개인 유문임은 암안심을 내지 말며 하루 40분 이상 운동하기, 음식 천천히 먹기와 입맛에 맞는 음식 배불리 먹지 않기로 정해서 대조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은상 서문하기에는 저는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일은상 서문 삼독과 저녁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원음방송과 함께 연불, 신고, 또 그때 일은상 서문 일독을 해서 하루 최소 4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세상 어느 것 감사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절대 감사 생활이 되어집니다. 감사 생활을 하다 보니 만나는 인연마다 상생의 인연으로 맺어집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또 저희 개인 유무님인 암안심을 내지 말매인데 제가 이 조항으로 유무님을 정하는 이유는 몇 년째 제가 상실기 기재한 걸 보니 암안심을 내지 말매의 계문이 다른 계문에 비해서 범하는 건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 유무님을 정해서 대조해보니 이제는 범하는 건수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제가 암안심을 내는 게 누군가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든지 또 바라는 마음이 나올 때 저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상대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때 섭섭한 마음과 바라는 마음 상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준 것은 전생에 지은 빚을 갚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제가 받을 때는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라 생각하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육신불공도 정신불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빨리 먹는 습관과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식단만 이겨도 세상 어느 것 이기지 못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탐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 입맛에 맞는 음식 배불리 먹지 않기로 한 것, 유문형 대조 공부로 극복할까 합니다. 상실기 기재는 제 마음공부 성적표입니다. 하루하루를 대조하면서 상실기를 기재해보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시용령주의 사항은 상시로 일가 속에서 사막으로 대조하여 마음을 잘 쓰면서 살아가기 위한 공부법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계획을 세우고 법문은 일생 계획을 세우고 영생을 아는 우리는 영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생 계획의 첫걸음 상시용령주의 사항으로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은 6분 25초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순서 정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떠셨어요. 네, 발표하시는 것은 또 가장 당당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6개 지구의 6분의 발표자께서 이제 발표를 다 끝냈고요. 이제 합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합산하는 동안에 우리 제21회 원경문화재 그 상임 집행위원장이고 우리 창원지구 지구장님이신 타원 이성현 교무님의 그다음에 신사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교법 실천 강연 대회를 했습니다. 이 강연 대회를 하면서 우리 모든 교도님들 많은 공부 되셨죠? 네. 그래서 많은 공부가 되셔서 또 교당에 돌아가셔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법을 실천하는 상시 하루하루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기원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오늘 이 영영문화재 모두 함께 엮어가는 우리의 수포장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아직 합산을 우리 경남 원광 신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계산이 아주 빠르신 그분께서 지금 합산을 지금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드디어 저기 세워져 있는 행운권, 첫 번째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상품을 뭘로 할까요? 첫 번째 하는데, 자, 첫 번째 하니까 2대 있는 에어플라이어 먼저 한 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플라이어다 보니까 자, 우리 교부장님께서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뽑아주시겠습니다. 보세요, 몇 번입니까? 197번. 어느 교당입니까? 어제 꿈 뭐 꾸셨어요? 에어프라이어 꿨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 하나 더 뽑을까요? 네. 자, 큰 거 하나 나갔으니까 우리 또 건강은 또 생각해야죠. 자, 경옥고. 자, 옥고가 포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더 커 보이죠? 자, 옥고. 자, 뽑아주실 분은 우리 의장님 한번 뽑아주실란가요? 네. 네. 188번. 네. 881번이 돼가지고요. 188번. 없습니까? 자, 혹시 밑에 층에 6층에 188번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자, 위에 계신 분들은 없기를 바라시겠죠? 네, 아래층은 다행히도 없다고 합니다. 자, 실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많이 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 장을 뽑으세요. 네. 861번.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516번. 516번.
186번. 네, 밑에 층에 계시다고 합니다. 자, 올라오실 동안 잠깐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계산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셨네요. 네. 686번. 네.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도 옥포교당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밑에서 공연 준비하시느라고 계셨던가 봅니다. 자, 우리 또 2부 행사에 또 우리 행운권 아주 큰 거 많이 남아있죠. 자, 있으니까 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저희가 드릴 텐데요. 자, 보이시나요? 자, 보여드려도 못 보시네요.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우수상 누구누구 좀 안 해주시나요? 우수상 창원지구 송타원 정지향 교도님이십니다. 시상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우수상입니다. 자, 우수상 누구 자, 통역지구 정성희 교도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우수상 제104-245 우수상 제21회 원경문화재 교법 실천 강연대회. 이 교도는 교법을 몸소 실천하고 격식 있는 발표를 통하여 대중에게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었기에 본 상장을 수여함. 원기 104년 10월 27일 원불교 경남교수장 이경련.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면 옆으로 잠깐만 서주시고요. 자, 이어서 최우수상 시상하겠습니다. 제104-248호 최우수상 제21회 원경문화재 교법 실천 강연대회. 이 교도는 교법을 몸소 실천하고 격식 있는 발표를 통하여 대중에게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었기에 본 상장을 수여함. 원기 104년 10월 27일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경련. 네, 축하드립니다. 카메라 같이 사진 찍으시고. 부상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사진 찍으시고요. 자, 부상으로는 우수상에는 상금 30만 원이 수여되고요.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상금 50만 원이. 감사합니다. 우리 최우수상 남편분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고 하시던데 좋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부 교법 실천 강연대회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함께 박수 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부 지구별 장기자랑이 있겠습니다. 지구별 장기자랑은 우리 마산교당의 주옥같은 사회자 장현호 교도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또 피아노 연주가 바로 있겠습니다. 이 연주 공양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신창원 교당의 유원진 학생이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원진 학생은 우리 앞으로 저 같은 교무님이 저 같은 잘생겼죠? 저 같은 교무님이 내기 위해서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무님께 이렇게 연주 공양을 해드리고 싶어 하고요. 자, 우리 연주하는 동안에 자,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자, 2부 공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